왜 똑똑한 사람은 자주 고독할까요?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기 목표에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회와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바쁜 한 주가 끝나면 쇼핑을 합니다.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풉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 중 다수는 이런 교류에 큰 흥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구석을 찾습니다. 삶을 관찰합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즐깁니다. 시끄러운 군중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쓸모없는 관계를 피합니다. 자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독 자체가 높은 IQ를 가진 사람이 찾는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고독해지는 이유는 많습니다. 아래는 그중 핵심이 되는 11가지 이유입니다. 깊게 느끼기에 높이 올라가면 고독해진다. 똑똑한 사람은 이해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하나뿐일 때가 많습니다. 한 무리 안에 강자가 둘이면 충돌이 거세집니다. 승패 다툼이 심해집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런 싸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피합니다. 이겨도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선택이 의미 없는 소모를 줄이는 길이 됩니다. 혼자 있음과 고독은 자유를 준다. 솔직히 많은 인간관계는 실속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즐겁게 모이는 듯하지만 사실은 각자의 외로움과 공허를 달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교에 오래 잠기면 시간이 묶입니다. 정신의 세계도 묶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그 사슬을 내려놓습니다. 자유롭게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스스로의 친구로 씁니다. 얻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 다수를 무작정 따라가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대화에 끼지 않습니다. 세상 잡담과 뒷얘기에 관심이 적습니다.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집중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더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일부를 내려놓아도 무언가를 놓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관찰력이 매우 강하다. 어떤 사람은 늘 한쪽에 앉아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빠르게 돌아갑니다. 주변의 일들을 평가합니다. 사람들의 표정과 시선을 읽습니다. 삶의 흐름을 조용히 분석합니다. 시비와 말썽을 싫어한다. 그들은 압니다. 시비에 휘말리면 마음이 흐려집니다. 불필요한 번뇌가 생깁니다. 자기 삶만 챙겨도 바쁩니다. 굳이 골칫거리를 더 끌어오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버려 둡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고 느낍니다. 굳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 충분히 독립적이면 삶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가치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말과 관계를 신중히 한다. 똑똑한 사람은 유지하고 싶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새 사람이 쉽게 들어오게 두지 않습니다. 같은 언어와 같은 가치관이 있을 때만 문을 엽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능력이 오히려 타인에게 두려움을 준다. 뛰어난 사람은 혼자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병원도 혼자 갑니다. 밥도 혼자 먹습니다. 많은 사람이 혼자 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일도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견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이해받기 어렵다. 대부분의 천재는 조금 별나 보입니다. 행동이 낯설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식의 차이와 경험의 한계 때문에 그들을 진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습니다.
자기 목표에 집중한다. 꿈과 미래 비전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면 조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적 없는 모임은 그들의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늘 긴장해 보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목표에 몰입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똑똑한 사람은 사회적 교류의 양으로 시대 변화에 적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고독하도록 정해진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탁월함을 향한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고독한 것이 아니라 고독을 선택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편하고, 혼자 살아도 즐겁고, 그 상태가 괜찮다면 당신은 결코 평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한 사람이 되는 걸 좋아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과 힘을 쓰느니 혼자 있는 시간을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완전히 나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의 좋은 점을 모른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자유를 사랑하는 법을 아직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늘 누군가가 곁에서 동행해 주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즐거운 능력.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 스스로 행복을 찾는 힘입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 있는 힘에 대한 3가지 이야기. 혼자 있으면 바깥 유혹에서 더 자유롭다. 요즘 사람에게 SNS는 낯설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팝니다. 정보를 훑습니다. 밖에 나가면 인사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흔한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밖에서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 친구가 많을수록 길이 쉽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외향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교에 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독을 좋지 않은 것으로 규정합니다. 사교의 실패, 울기보단 고독 속 성공이 낫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무꾼입니다. 상대는 양치기입니다. 당신은 그와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양떼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장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꾼은 양치기와 하루 종일 함께해도 장작은 늘지 않습니다. 그런 교류가 어떤 도움이 될까요? 삶에는 의미 없는 관계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서로 돕는 듯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찾을 수 없는 관계도 많습니다. 관계는 결국 가치의 교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돕지 않는 것은 당신과의 교류에서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도울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 힘을 쓰느니 혼자 있는 시간을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쓰는 편이 낫습니다. 진짜 평정은 세상 소란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 울타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강함을 보려면 그가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는지 보면 됩니다. 그 깨달음이 사람을 강하고 독립적으로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가장 효율적으로 가치를 올리는 시간이다. 일상에서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조용히 관찰합니다. 분석합니다. 생각합니다.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봅니다. 혼란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회와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써서 능력을 키우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정확히 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방향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어야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논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자는 오랫동안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의 순간을 활용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남의 간섭이 없어도 즐겁게 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돌아봅니다. 자기를 더 뚜렷하게 이해합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를 더 넓게 봅니다. 그래서 더 나아집니다. 당신이 충분히 뛰어나지면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사람이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뛰어난 사람은 거슬러 올라갈 용기가 있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도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더 차분합니다. 겸손합니다. 과실을 싫어합니다. 교류할 대상을 고릅니다. 그들에게 독서는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쓸모없는 관계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면 시원한 바람은 저절로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없고 기반이 없으면 고개 숙여 웃고 아부해도 얻기 어렵습니다. 실력이 먼저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똑똑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는가? 한 답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그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관점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신념도 존중합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더 가까워지려 하면 그는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그 거리감이 그 사람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똑똑한 사람은 대체로 친절합니다. 가까운 듯하지만 선을 지킵니다. 그들은 인맥이론이 과장되었다는 것도 압니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가 아니라 장애를 뚫는 진짜 힘이라는 것도 압니다. 사람들은 일이 크든 작든 모이려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술을 마십니다. 동창 모임, 동양 모임 같은 것을 만듭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마셔도 가족 걱정과 잡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마셔야 관계가 좋아지고 일이 풀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끄엉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광고 회사를 시작했을 때 그는 늘 바빴습니다. 모든 초대에 응했습니다. 어느 날 큰 잠재 고객을 접대하려고 밤새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객과 밤새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출장을 갔고 아이들은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객은 결국 계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그들의 연간 핵심 목표였고 더 큰 회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끄엉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사교 경쟁을 따라갔다.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다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교를 지배하는 것은 우정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이다. 쓸모없는 흥청거림은 순간 감정의 양념일 뿐이다. 진짜 관계의 증명이 아니다. 술은 진짜 힘이 아니다. 술자리에서 생긴 정은 술자리에서 끝나기 쉽다. 거기에 갇히면 소모만 커진다. 나무꾼과 양치기 이야기처럼 상대는 시간을 죽이려고 말을 걸지만 내 일은 멈추면 그날 성과가 사라집니다. 밤이 되면 양치기는 배부른 가축을 데려가지만 나무꾼은 빈손으로 돌아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삶에서 많은 사람은 소속감을 얻으려 여기저기 붙잡습니다. 그러다 자기 길을 잃습니다. 사람은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인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까워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끝내 남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인연은 오고 또 갑니다.
사람도 오고 또 갑니다. 모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두가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뜻이 다른 사람은 놓아야 합니다. 과거에 꽌인과 화암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함께였습니다. 달과 바람을 즐기며 술을 마셨습니다.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떠들썩한 자리와 인정 욕구에 끌려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다른 한 사람은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우정은 끝났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드러내는 9가지 특징. 당신은 몇 개나 해당되나? 똑똑한 사람은 경험으로 삶을 이끕니다. 상황 판단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강하다는 것을 압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똑똑함은 타고난 것만이 아닙니다. 노력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고력을 키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래는 말하지 않아도 똑똑함이 드러나는 9가지 방식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지,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대체로 더 끈기 있습니다. 끈기를 키우려면 내 끈기를 무너뜨리는 요인을 기록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좋은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다. 외모는 첫인상입니다. 옷은 당신을 말합니다. 외출 전 잠깐 준비하십시오. 상대가 기대하는 수준을 파악하십시오. 과하게 꾸미느라 스스로 압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눈맞춤을 한다. 눈맞춤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감입니다. 상대와의 상호작용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영향력과 결단에도 연결됩니다. 눈맞춤을 잘하는 사람은 더 호감 가기 쉽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시간 약속을 지킨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가치의 반영입니다. 시간을 못 지키면 신뢰도 어렵습니다. 일찍 가면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 잠깐 마음을 정리할 시간도 생깁니다.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많은 사람은 이해하려고 듣지 않습니다. 대답하려고 듣습니다. 진짜 경청은 다릅니다.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심으로 듣는 사람은 눈을 봅니다. 진심 어린 질문을 합니다. 상대 말의 의미를 생각하고 답합니다. 좋은 경청자가 되려면 말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찰도 해야 합니다. 대화에는 감정이 묻어납니다. 배우기 위해 들어보십시오. 착한 사람이라도 무조건 돕지 말아야 한다. 착한 선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먼저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내 선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줄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세상에는 위험한 도움 5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거절을 배워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돕지 마라.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배신합니다. 100번 도와주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돕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헌신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체력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킬 곳에만 쓰십시오. 가족, 삶, 소중한 사람, 의리와 정의 있는 관계에 쓰십시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선함 때문에 다칠 수 있습니다. 목적도 원칙도 없는 일을 돕지 마라. 원칙 없는 부탁은 위험합니다. 사람의 원칙을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언제든 당신이 휘말릴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당신 곁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늘 돈입니다. 목적을 위해 거짓말도 합니다. 배신도 합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한계를 넘는 일을 돕지 마라. 사람도 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원칙과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체면 때문에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 습관은 당신 삶을 후퇴시킵니다. 남을 돕다. 내가 무너지면 더 많은 사람이 또 당신을 도와야 합니다. 도움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런 도움은 당신과 상대 모두에게 짐이 됩니다. 피해자 의식이 강하고 자기만 옳다고 믿는 사람은 돕지 마라. 이 부류는 늘 남 탓을 합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더 심해집니다. 자신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못된 행동도 합리화합니다. 감정적으로 미성숙해서 책임을 못 집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오만하고 이기적입니다.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지적받으면 방어하고 화를 냅니다. 불안과 열등감을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중도에 늘 포기하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바꾸려 애쓰기보다 거리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들은 실패의 심리에 갇혀 있습니다. 관계도, 일도, 목표도 끝까지 못 갑니다. 초반만 열심인 척하고 금방 꺼집니다. 똑똑한 사람이 자주 보이는 6가지 모습. 사람들은 진짜 똑똑한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관찰력과 판단도 정확한 편입니다. 하지만 IQ 하나로만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똑똑함은 처세 능력에도 드러납니다. 듣는 것을 먼저 한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말할 준비보다 들을 준비로 시작합니다. 듣는 동안 상대를 관찰합니다. 문제를 파악합니다. 상대의 삶과 마음도 이해합니다. 듣는 힘은 때로 말보다 큽니다. 상대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적절한 몸짓과 태도로 대화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다스린다. 많은 사람이 자기 절제 부족으로 기회를 잃습니다.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럴 때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행동도 통제되지 않습니다. 결국 후회할 결과가 생깁니다. 똑똑한 사람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을 잡으려 합니다. 낙관적으로 산다. 삶은 늘 순풍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패와 고민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낙관과 자신감,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평범함을 풍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도 값진 경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어려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낙관으로 버팁니다. 필요할 때 거절한다. 능력 밖의 부탁, 원칙을 깨라는 부탁, 그럴 때 거절할 줄 압니다. 많은 사람이 내내하며 좋은 인상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가치를 깎는 길일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유혹과 요구를 가려서 거절합니다. 나중에 큰 후회를 막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게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세상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이 만들어집니다. 땅은 낮기에 만물을 바칩니다. 물도 낮은 곳에 머물며 생명을 키웁니다. 사람도 낮은 자리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고상한 사람일수록 조용합니다. 내면이 풍부합니다. 과장으로 주목받으려는 사람은 대개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진짜 실력자는 자신을 크게 알리지 않습니다. 옛말로 큰 지혜는 겉으로 어리석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안다. 요즘 사람들은 작은 이익을 위해 끝까지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은 타이밍을 봅니다. 갈등 앞에서 조금 참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도 당당합니다. 인생은 직선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면 시야가 탁 트이는 때가 있습니다. 헛된 체면 때문에 붙잡지 않습니다. 돌아볼 줄 압니다. 똑똑한 사람은 가까이 하기를 줄이는 새 부류. 세상에는 배울 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하면 해가 큰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 세 부류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공통점은 정신적으로 가난하다는 점입니다. 인식이 얕은 사람, 얕고 속된 사람은 눈앞 이익만 봅니다. 늘 자기 이익이 먼저입니다. 자잘한 물질 이득을 끝까지 챙기려 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스스로의 성장을 묵습니다. 전국 시대에 이런 계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 한 나라를 삼키려 했습니다. 길이 험해 군대를 보내기 어렵자 산 위에 돌소를 만들고 그 뒤에 금을 숨겼습니다. 그 나라 임금은 속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길을 내게 했습니다. 돌소를 끌어오게 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적군이 들어와 결국 나라가 패했습니다. 인식이 얕으면 눈앞에 금만 봅니다. 자기가 이미 읽히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서만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이해입니다. 얕은 사람과 오래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평범해집니다. 이성 부족, 편견이 강한 사람, 진심과 공손함도 지식이 없으면 우둔이 됩니다. 이성이 없으면 미신이 됩니다. 감정이 차오르면 고집이 세집니다. 사람은 감정에 쉽게 조종됩니다. 선함도 지혜가 없으면 잘못된 사람을 돕게 됩니다. 이성이 부족하면 자기 반성도 약합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성이 있으면 감정의 균형이 잡힙니다. 하지만 보통 감정은 이성보다 강합니다. 이성이 못 이기면 감정이 삶을 지배합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부정이 퍼집니다. 인격이 부족하고 속이 좁은 소인배. 남이 자기보다 잘 되면 질투합니다. 상대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남을 밟는다고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말투도 거칩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명확한 소통이 목적이 아닙니다. 상대를 곤란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이런 부류를 소인이라 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인격 결핍입니다. 일이 안 풀리면 남 탓을 합니다. 자기 점검은 하지 않습니다. 화풀이를 타인에게 합니다. 눈앞 이익을 위해 잔인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잘해줘도 소용없습니다. 가장 높은 지능의 경지는 따뜻함이다. 사람의 운명이 정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과 사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곁에 있으면 안심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따뜻한 사람일까요? 옛사람은 겉이 아니라 마음을 봤습니다. 아래 세 가지가 있으면 대체로 따뜻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은 선한 마음이 있다. 따뜻함은 재능이나 학력과 무관합니다. 사람의 미덕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마음이 좁습니다. 따뜻한 사람은 늘 남을 생각합니다. 남에게 좋은 일이 오길 바랍니다. 남이 덜 힘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처지에 서서 생각합니다. 작은 악도 하지 말고 작은 선도 하지 않기를 멈추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따뜻한 사람은 일할 때도 남에게 어려움을 미루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만 이익을 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습니다. 따뜻한 사람은 바르고 곧다. 선함이 남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고듬은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람은 반드시 바른 사람입니다. 가치관이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사람의 도리와 상식에 맞게 판단합니다. 이익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봅니다. 넘어가도 되는 것과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마음속에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즉시 경계합니다. 노인이나 아이가 괴롭힘 당하면 막으려 합니다. 길에서 곤란한 사람을 보면 도우려 합니다. 이런 행동이 따뜻함입니다. 따뜻한 사람은 일을 꼼꼼히 한다. 군자는 편안해도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해도 편안하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안함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입니다.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은 남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일이 두서없는 사람은 주변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것은 아직 따뜻함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꼼꼼함은 냉혹함이 아닙니다. 깐깐함도 아닙니다. 평온한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있어야 성과도 납니다. 따뜻함은 원칙 없이 다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를 계속 침해당해도 참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 바탕 위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따뜻함입니다.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지혜의 태도. 사람은 누구나 운이 좋길 바랍니다. 늘 평안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삶에는 장애와 시험이 있습니다. 불리한 일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어딘가 신성한 곳에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가 평안과 균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똑똑한 척하기보다 때로는 모르는 척하라. 속담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기 어렵다. 큰 사람은 작은 흠에 매이지 않는다. 인생에서 무엇이든 늘 엄격할 필요는 없다. 적당히 모르는 척하면 인연이 생기고 적당히 넘어가면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친 줄도 알고 놓을 줄도 아는 태도입니다. 진짜 똑똑함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순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허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즐기기만 탐하지 말고 차라리 수고하라. 하늘은 부지런한 사람을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삶의 원리입니다. 수고하고 부지런하고 고생해야 의지가 단련됩니다. 유흥에 빠져 일을 가볍게 여기면 큰 재산도 금방 줄어듭니다. 절제와 한계를 배워야 합니다. 즐거움에 끌려가다 깨달으면 늦습니다. 이기려 하기보다 차라리 질 줄도 알라. 지나친 승부욕은 질투를 키웁니다. 남이 잘 되면 괴롭습니다. 남이 망하면 기뻐지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위험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뿌리로 삼으면 이겨도 상처고 져도 상처입니다. 결국 둘 다 패배입니다. 포용이 없으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사람을 쉽게 적으로 만듭니다. 작은 이익을 챙기기보다 차라리 손해를 감수하라. 작은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름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단기 이익에 매달리면 기회와 복을 잃기도 합니다. 가끔 손해를 보는 것, 관용을 가지는 것,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것은 양심과 도덕의 행동입니다. 어둠이 있으면 이름도 있습니다. 잃을 줄 알아야 얻습니다.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이름으로 얻습니다. 가난해도 조용히 살고 재물을 자랑하지 마라. 허영을 채우기 위한 과시는 공허합니다. 오만과 과시는 진짜 존중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옳다고만 여기지 않으면 지혜가 밝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을 자랑하지 않으면 공이 드러납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일이 자랍니다. 빈 깡통이 더 크게 울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진짜 충만한 것은 조용합니다. 칭찬이 당신의 가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비난도 당신의 가치를 빼앗지 않습니다. 허명을 사는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덕과 실력이 있는 사람은 굳이 떠벌리지 않아도 존중받습니다.
근거 없는 비관보다 차라리 애써서라도 낙관하라. 비관은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불안과 고통을 키웁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해결책도 찾기 어렵습니다. 몸과 마음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낙관은 마음의 영향입니다. 미래를 향해 여는 시선입니다. 낙관은 잠재력을 깨웁니다.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풍요를 탐해 마음을 잃기보다 부족해도 마음 편히 살라. 마음이 편하면 초가집도 편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좋은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미끼 때문에 새가 죽고 향기로운 바늘 때문에 물고기가 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도 탐욕에 끌리면 똑똑함이 어리석음이 되기도 합니다. 지혜가 혼미가 되기도 합니다. 탐욕은 사람을 악하게도 만듭니다. 족함을 알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복도 지킬 수 있습니다. 족함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진보를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알고 때를 알고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고생을 견디며 버텨라. 험한 환경에서 인재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이름을 남긴 사람은 대개 남이 못 견딜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공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고생을 견디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 결국 도달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포기하는 사람에게 성공은 공허한 단어가 됩니다. 잔재주로 똑똑함을 과시하지 마라. 지혜는 귀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잔재주를 과시하는 사람은 오히려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똑똑한 척을 하는 행동은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기치 않은 결과를 부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냥꾼이 대나무 피리를 만들어 짐승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사슴 소리를 내자 표범이 다가왔습니다. 겁이 나서 호랑이 소리를 내자 표범이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굶주린 호랑이가 다가왔습니다. 급해서 곰 소리를 내자 호랑이는 달아났습니다. 그가 안도하는 순간 진짜 곰이 나타나 그를 덮쳤습니다. 작은 꾀로 남을 속이려 하면 결국 남도 해치고 자신도 해칩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큰 지혜는 겉으로 어리석어 보인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재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말합니다. 필요할 때만 결정합니다. 반대로 과시하는 사람은 교만해 보이고 늘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더 어렵습니다.